미국과 한국, 세계 각 지역에서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 듣고 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혜신입니다. 네, 이제 이틀 있으면 선거가 치러지고 개표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때쯤이면 물론 뭐 며칠이 더 걸릴 수 있는 주도 있을지 모르지만 윤곽은 드러날 텐데 그래도 알고 싶죠. 오늘은 그래서 누가 이길까? 해리스 후보에게 조금 유리한 그런 그 최종적으로 나온 여론조사 결과와 뭐 여러 가지 지표들, 그리고 트럼프 후보에게 유리한 지표들, 이런 것들도 볼 테고요. 그냥 한 번 정도는 뭐 동률일 때 어떻게 되는가, 또 선거인단 이런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나마 좀 돌아보고 상원, 하원 선거도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믹스 앤 매치가 중요하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인 후보들 얘기도 잠깐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선거 그 투표날 직전에 마지막 주말입니다. 미국은 오늘이 일요일입니다. 한 후보, 또 다른 후보, 하나의 당, 또 다른 당, 정말 국가적으로 4년마다 한 번 있는 중요한 그런 그 결단이고 과정인데, 그 과정을 이쪽 스타일과 이쪽 스타일, 그런 스타일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나의 그 살아가는 것, 직장 생활에도 그대로 대비가 된다고 생각이 돼서요. 나중에 해리스의 모호함과 트럼프의 도박심, 뭐 제가 이제 쭉 이 선거 과정을 지켜보면서 했었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과 저와 함께 나중에는 이제 비교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을 시작하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어제 굉장히 중요한 여론조사 결과, 오늘도 중요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 앞에는 해리스 후보에게 유리한 것, 그러니까 누가 이길까? 라는 질문에서 이 여론조사 결과대로 된다면 해리스 후보가 이길 텐데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그 여론조사 기구마다 사람들마다 존중받는 사람들이 있죠. 지금까지는 뭐 예를 들어서 538이라든가 네이트 실버시, 또 네이콘,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들께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아이오와주가 최근에 점점 그 빨갛게 돼서 2016년도에도 2020년도에도 트럼프 후보가 이겼지만, 이 아이오와주에서 표본도 그다지 많지도 않습니다. 1000명 이하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해리스 후보가 앞섰다는 게 굉장히 빅 뉴스인데, 그런데 이제 이걸 어떻게 읽어야지 되는가? 뭐 여론조사는 항상 그 조사를 누가 했는가, 그리고 그 사람의 기록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이 여론조사는 그 루비색과 같은 그 아이오와주에서 해리스 후보가 트럼프 후보를 3%포인트 앞서간다는 거거든요. 트럼프 후보가 2020년도에 8% 차이로 이겼습니다. 그리고 바이든과 대결할 때는 18% 차이로 앞서가다가 해리스가 나와서 4% 뒤지다가 지금 3% 앞섰다는 거거든요. 여기는 중요한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이 여론조사를 아이오와주에서 발행되는 드모인 레지스터, 진보적인 신문이죠. 미디어컴과 같이 했는데, 총 책임을 맡고 여론조사를 한 사람이, 여론조사하는 사람들이 가장 말하자면 롤 모델로 삼고 싶어 하는 사람, 앤 셀처 씨.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는 바로 이분입니다. 이분의 여론조사는 뭐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전부 뭐 골든 스탠다드, 황금 표준으로 알아왔거든요. 물론 이분이라고 다 뭐 모든 것을 다 맞춘 건 아닙니다. 틀린 때도 좀 있어요. 예를 들어 버락 오바마 때에 뭐 17%인가 차이로 나왔는데, 막상 개표를 해보니까 10% 차이로 오바마가 이겼다는 그런 건 있지만, 거듭 몇 번 말씀드리지만, 대통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날이면 날마다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늘 할 수 없는 것에서 오차도 나오지만, 이 앤 셀처 씨가 딱 그 셀처 컴퍼니가 있어요. 만든 것에서 해리스가 이 정도 나왔다. 이건 아무도 예상하기 힘들었고 분명히 선두로 도약을 했다. 이건 이분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경을 썼죠. 그런데 그 뒤에 또다시 역시 좀 그 좋은 평판을 받고 있는 또 다른 여론조사, 에머슨 칼리지 여론조사 결과는 트럼프가 해리스보다 이 아이오와주에서 10%포인트 앞서간다. 다 최근에 한 여론조사 결과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무리 그 황금 스탠다드를
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했다 할지라도 그게 실수가 있을 수도 있고, 만약에 이 여론조사 결과가 맞다면 그야말로 왜 아이오와주는 경합주가 아니지만 그걸 중요하게 보냐면 위스콘신이라든가 미시건이라든가 다른 경합주에 대비시켜 볼 수 있는 그런 유사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이 여론조사에서 왜 그럼 해리스가 그렇게 앞서가는가? 여성들이 나이가 많건 아니면 나이가 적건, 특히 나이가 많은 무당파 여성들에서 남자 여자 차이가 몇십 퍼센트 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 비해서 무슨 트럼프 후보를 지지하는 그런 그 남자들 표는 해리스 후보를 지지하는 것과 그다지 뭐 차이가 없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렇게 아이오와주에서 해리스 후보에게 딱 표를 주는 무당파들은 물론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낙태, 민주주의 이런 것을 이제 중요하게, 어떻게 우리의 여성의 몸을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라 할지라도 공화당이 당에서 결정을 한단 말이야? 정치가 결정을 하지? 이런 생각에서 다른 주에도 이런 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는 것에서 중요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표본 범위가 작고 또 누구나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100% 믿을 수는 없지만 이 여론조사 결과는 해리스 후보에게 굉장히 좋을 수도 있는, 만약에 싹쓸이를 한다면 경합주, 특히 블루월에서 이 아이오와에서 이 여론조사가 보여주는 것이었구나 해서 이제 희망을 갖고 있는 겁니다. 해리스 후보를 지지하는 측에서는 굉장히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나온 그 뉴욕타임스와 시에나 칼리지의 여론조사도 결국은 똑같습니다. 오차범위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린 그 해리스에게 유리한, 그것도 3%포인트 차이지만 오차범위 아니거든요. 그런데 오늘 뉴욕타임스와 시에나 칼리지 여론조사 결과, 뉴욕타임스와 시에나 칼리지 여론조사와 이 앤 셀처 씨가 담당을 했었던 드모인 레지스터와 미디어컴의 여론조사 결과가 다른 데와는 달리 굉장히 용기 있게 본인들의 분석과 이런 것을 내놓는 그런 그 기구입니다. 오늘 이 뉴욕타임스와 시에나 여론조사 결과, 물론 결론은 박빙이긴 하지만 지금 해리스가 앞서가는 곳이요.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 위스콘신, 조지아와 위스콘신, 위스콘신은 그렇다 하고 네바다도 그렇다 하고 노스캐롤라이나와 조지아에서 해리스 후보가 2%포인트와 1%포인트 트럼프 후보를 앞서갑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트럼프 후보는 그에 비해서 애리조나주와 미시건에서 거의 동률이라고 하는데 약간 앞서갑니다. 한 군데가 빠졌죠? 펜실베니아주가 동률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수치 다 잊어버리시고 이 뉴욕타임스와 시에나 칼리지의 여론조사 결과가 맞다면 굉장히 이 538 같은 데서도 높게 주는 데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그 드모인 레지스터도 높게 주는 데고요. 물론 그걸 담당을 했었던 그 여론조사 전문가 앤 셀처 씨는 그야말로 대단하게 추앙받고 있고요. 그 업계에서는. 그래서 이 뉴욕타임스에 이게 맞다면 제가 표를 계산해 봤더니 펜실베니아 동률인 거 빼고 19개 선거인단 거 빼고 해리스 후보가 273표, 그러면 선거인단 270표를 확보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만약에 펜실베니아가 이기면 292가 되는 거고, 트럼프 후보는 원래 스타트가 있잖아요. 그 공화당이 몇 표, 민주당이 몇 표. 그래서 더해 보면은 지금 트럼프가 애리조나와 미시건에서 이긴다고 하니까 펜실베니아 빼고는 245밖에 안 됩니다. 270보다 크게 떨어지죠. 펜실베니아를 이 경우는 포함을 해도 이 여론조사 결과가 맞고 오차범위 아니기는 하지만 이걸 그냥 그대로 최종적인 것으로 둔다면 펜실베니아를 포함해도 트럼프 후보는 264밖에 안 됩니다. 지금 펜실베니아에선 48 동률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건 해리스 후보에게 굉장히 좋은 여론조사인데, 제가 이걸 보니까 하나 변한 게 있네요. 트럼프 후보가 블루월에서 미시건에서 그 해리스 후보와 거의 같지만 약간의 앞서간 47, 47인데 트럼프 후보가 조금 앞서가는 47%입니다. 그래서 블루월 쪽에서 그렇다? 그런데 해리스 후보는 조지아와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트럼프를 지금 이기고 있다니요. 한 사람은 선벨트 쪽으로 내려오고 또 다른 사람은 블루월 쪽으로 올라가고, 이게 조금 차이점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트럼프 후보에게 유리한 예측을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코노미스트요. 어제는 또 최근에 제법 오랫동안 한 몇 주일 동안 트럼프가 앞서가다가 이걸 계속 돌려보면 100번 돌려보면 어제는 해리스 후보가 52번 이기고 트럼프 후보가 48번 이겼습니다. 오늘 이게 또 변했습니다. 트럼프 후보 쪽으로 51번, 100번 시뮬레이션 해보면 트럼프 후보가 이겼고 카멜라 해리스 후보가 49번. 어제와 달라진 거죠. 뒤집혔습니다. 뒤집히고 이 또 이코노미스트가 분석하는 걸 보면은요. 미시건도 여전히 해리스가 이깁니다. 위스콘신도 해리스가 이기는데 여기서는 펜실베니아가 뉴욕타임즈 시에나 칼리지의 동률과는 달리 트럼프 후보가 우세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약간 우위에 있는 거죠. 왜냐하면 펜실베니아주가 선거인단이 많은 19표이니까. 그리고 538을 보겠습니다. 538이 최근에 많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트럼프가 오늘 현재입니다. 100번 해보면 53번 이기고 해리스 후보가 47번 이긴다. 이거 제가 좀 전에 한 거니까 혹시 그 사이에 레이티스트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53번, 해리스 후보가 46번. 한 번은 뚜렷한 승자가 없다. 이렇게 나왔네요. 그럼 이것도 역시 트럼프 후보에게 조금 유리한 거죠. 그리고 그러면 그 폴리마켓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침에 해놨던 것 말고 지금 레이티스트를 보겠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요 며칠 사이에 많이 내려갔습니다. 54.5% 대 해리스 후보가 45.5%.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아직도 이 트럼프 후보가 앞서간다 하는데도 아직 폴리마켓 같은 경우는요. 지금 보니까 위스콘신하고 미시건이 해리스가 앞서가는 것으로 나오네요. 나머지는 애리조나,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니아는 트럼프 후보가 앞서가는 것으로 나오고 폴리마켓이 지금 분위기가 상당히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538이나 이코노미스트나 아주 다 존중받는 곳이고 이 폴리마켓 같은 경우는 그렇게 릴라이어블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곳이 얼마 전까지 거의 70%를 쳤거든요. 트럼프 후보가. 그러다가 지금 얼마라고 말씀드렸죠? 54.5 대 45.5. 그리고 오랜 동안 폴리마켓도 트럼프 후보가 7군데 경합주를 모두 이기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미시건과 위스콘신은 해리스 후보가 이긴다. 지금 이제 거의 막바지잖아요. 그리고 또 한 군데가 있죠. 리얼 클리어 팔러틱스. 어느 매체보다도 제일 먼저 트럼프 후보가 이긴다는 것을 가장 강조하고 오랜 동안 그런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물론 리어 클리어 팔러틱스도 본인들이 딱 조사하는 게 아니라 많은 것을 다 합치는 건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라스무센처럼 여론조사 기구는 저건 그냥 대놓고 트럼프야 이래서 신뢰하지 않는 그곳의 것을 많이 반영을 해서 리어 클리어 팔러틱스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선거인단 숫자를 보면 트럼프 후보가 312명 270명 있으면 되는 데서 312명으로 나왔습니다. 지금요, 제가 좀 전에 보니까 287대 해리스 251로 나오거든요. 그래도 다시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조금 또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배틀그라운드 보고요. 똑같네요. 트럼프 후보가 287, 해리스 후보 251. 그러나 불과 한 일주일도 안 됐을 거예요. 312표로 압승이다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312와 287은 상당히 지금 차이가 있는 거죠. 선거인단이 20표 이상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좀 보겠습니다. 표 좀. 리얼 클리어 팔러틱스 같은 경우는 선벨트 다 트럼프가 이기고 네바다, 애리조나,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펜실베니아죠. 거기까지 이겨서 287, 위스콘신과 미시건을 해리스가 이겨서 251 이렇게 나오는데 어쨌든 이 리얼 클리어 팔러틱스나 폴리마켓 또 538도 그렇고 이코노미스트도 그렇고 아직 트럼프가 더 유리하다고 나오고는 있지만 그 추세는 점점 지금 한 일주일 사이에 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해리스 후보가 이기는 것도 제일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이기든지 지든지 두 사람은 경합주에서 너무나 팽팽하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투표율이다. 지금까지는 이미 상관없어요. 지금 조기 투표가 얼마나 됐는가 한번 볼까요? 7천만 명 넘은 것 같던데요. 거의 7,500만 명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유권자가 1억 6천만 명 가운데서 7,500만 명이니까 조기 투표 많이 했죠. 오늘 내일 사이에도 할 테고, 이제는 우편 투표 늦을까봐 그 드랍박스에다가, 본인 그 카운티의 드랍박스에다 넣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고요. 이렇게 되니까 다 괜찮은 매체라고 하는 데서도 너무 다르니까 동점이 된다면 어떻게 하는가? 선거인단이 538표, 짝수니까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선거인단은 어떻게 결정되느냐? 연방 하원의원 435명과 상원의원 100명 하면 435명이 되죠. 아니, 400이 아니라 535명이 되죠. 여기에 이제 워싱턴 DC 3개를 포함을 해서 538개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어찌어찌 해서 269대 269로 나오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하원에서 대통령을 뽑는데 그 하원을 어떻게 뽑냐면 하원 의원 435명이 뽑는 게 아닙니다. 모든 주에서 한 명씩 대표를 뽑는 거예요. 말하자면 선거인단처럼. 그런데 그 주에서 어떻게 뽑겠습니까? 다수당인 그 당으로 한 명. 그럼 캘리포니아주는 당연히 민주당이 되겠죠. 그럼 민주당이 가서 민주당을 찍지 공화당을 찍겠습니까? 만약에 텍사스 하면 공화당이 다수당이에요. 그러면 그 대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에는요. 그 각 주마다 하원의 다수당이 어떻게 돼 있냐면 50개 주에서, 여기는 워싱턴 DC는 뺍니다. 특별구역이니까. 50개 주에서 26개 주가 공화당이 다수당입니다. 22군데 주가 민주당이 다수당이고 2군데는 동률입니다. 그 주에서 상원과 하원의 그 공화당과 민주당 비율이. 그러면 26개 주에서 공화당이 다수당이니까 당연히 26명 대표는 공화당이 나오는 거고, 이것도 역시 하원에서 대통령을 뽑을 때 쉬운 게 주니까요. 워싱턴 DC는 빼고, 그러면 과반수 26명이 되는 거죠. 과반수에 플러스 1을 해서. 당연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는 거죠. 이변이 없는 한. 만약에 269대 269로 선거인단이 똑같다면, 그럼 부통령은 어떻게 뽑느냐? 부통령은 상원 의원들이 뽑습니다. 상원 의원 100명 가운데 지금 51명이 민주당이에요. 그 가운데 3명은 무당파인데 민주당과 같이 하는 거죠. 버니 샌더스하고 크리스틴 시네마라고 애리조나 민주당에서 지금은 아니게. 그리고 이제 메인주의 상원 의원 1명. 이렇게 해서 51명과 49명. 이러니까 당연히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공화당을 뽑겠습니까? JD 벤스를, 팀 월즈를 뽑겠죠. 그래서 그럴 경우가 없겠지만, 지난 200년 동안도 한 번도 없었지만, 만약에 이번에 너무 팽팽해서 그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 대 팀 월즈 부통령이 될 수도 있다. 이제 그냥 이런 것은 한번 들어두시고 그냥 뽀개리 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에서 방송되는 것 가운데 하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요. 한국에서는 이렇게 설명하는 곳이 많더군요. 미국은 선거인단제이니까 그게 유권자들이 나가서 투표를 하긴 하지만 당의 투표라는 거다. 그리고 그 당의 투표가 그 주에서 하나라도 더 많이 나오면 그 당의 후보가 가져간다. 이렇게 설명하던데 그거 아니죠. 우리가 투표를 할 때 가면 당에 투표하는 게 아니라 후보에게 투표하는 겁니다. 트럼프나 아니면 해리스 후보에게 투표해서 하나라도 많은 거 나오면 그 후보가 다 가져가는 거라는 것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이제 딱 한 번만 하고 포게리 타시면 되는 것. 왜? 그럼 우리가 어차피 투표장에 가서 사람 이름을 뽑는데 그걸 이제 파퓰러 보트, 대중 보트라고 하죠. 그렇게 결정하지 않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죠. 예전에 1787년도에 헌법 무슨 회의에서 회의를 했는데 그때 의회에서 대통령을 뽑자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정치적으로 너무 부패할 것 같고 그렇단 말이야.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당연히 사람들이 직접 뽑게 하지, 대중 투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대중들이 정보가 의회 의원들보다 없으니까 정말로 적합한 대통령을 뽑을 수 있을까 하는 회의감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 또 하나는
그 1787년도에 결정된 거니까 그 당시엔 노예제가 있었잖아요. 노예 해방 있기 전이니까. 그럼 그런 주위에 살고 있긴 한데 노예들은 완전히 투표권이 없는 거예요. 지금 푸에르토리칸들이 분노하고 있는 점이잖아요. 푸에르토리코 섬에 사는 사람들은 미국인인데도 미국령이니까 연방 그 선거에서 투표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2등 시민으로 취급한다고 미국에 살고 있는 푸에르토리칸계에게 지금 지난번에 그 문제 뭐 쓰레기 섬 때문에 해리스에게 투표해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노예들은 노예가 그러니까 그거 굉장히 온정주의 비슷한 데서 나왔다고도 볼 수 있는데 사람은 사람인데 투표권이 없다. 이거 너무 부당하지. 그래서 대중투표에 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대신 선거인단을 뽑자 하는 거고요. 선거인단은 미리 각 당에서 그 전에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선거인단을 당이 책임을 지고 구성을 해놓고 그건 이제 인구 비례로 해서 캘리포니아 제일 많고 그 다음 텍사스, 플로리다, 뭐 뉴욕 이런 식이죠. 이거 바꾸려고 엄청 많이 시도해봤고 한 700번 이상. 그런데 이게 헌법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헌법 2조에 1항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최근에 5명이 파퓰러 보트에서 이기고 선거인단에서 졌다. 이게 대표적인 사람이 힐러리 클린턴 알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요. 후보 동정을 조금 전합니다. 트럼프 후보는 오늘 그 펜실베니아에서 이미 한 차례 선거 유세했습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황금 시대를 열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요즘 계속 증거 없이 부정선거 주장하면서 특히 펜실베니아주가 지난번에 개표하는데 나흘 걸렸거든요. 제일 나중에 개표가 됐습니다. 우편투표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예 그냥 하루 첫날 다 해버려. 왜 나흘씩이나. 그거 다 조작하려고 하는 거지. 증거 없이 이제 이런 주장을 굉장히 지금 많이 했고 오늘도 민주당은 악마당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 얘기는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설명을 하는데 사람들에게 야외 유세예요. 뭐 여기 유리 방탄유리 없고 여기도 없고 이 가운데만 있잖아. 이 가운데만 있는데 나를 암살 시도 그걸 얘기를 하면서 이 방탄유리가 가운데 있는데 나를 누군가가 쏘으려면은 저 앞에 있는 가짜 뉴스 말하자면 기자들을 통해서 와야지 된다는 거예요. I don't mind. 나 그거 신경 안 써. 나 암살당하기 위해서 기자들도 결국은 총쏘임을 받아야지 된다. I don't mind. 농담이죠, 물론. 물론 조크입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 후보가 지금 그런 얘기를, 나 그거 상관 안 해. 했다는 거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And I have this piece of glass here. But all we have really over here is the fake news, right? And to get me, somebody would have to shoot through the fake news. And I don't mind that so much, because I don't mind. I don't mind that. 이런 발언은 왜 사람들이 중요하게 보냐면 어쨌든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도 했고 지도자고 가장 영향력 있는 말주변도 좋고 설득력, 호소력도 좋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면 누군가가 모방범죄 같은 거, 그리고 거기에 영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체니 의원의 뭐 주전론자적인 매파적인 그 전쟁에 대해서 어떠한 의견이 본인과 다르다고 해서 아니 자기는 전쟁터에 안 나가면서 왜 군인들을 내보내? 그러니까는 9발이 장전된 그 라이플 앞에 서서 그때 모습을 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것도 사람들이 왜 그걸 나쁘다고 보느냐면은 외교 정책에 의한 의견이 다를 수는 있지만 그걸 그렇게 트럼프 후보가 얘기를 하면 의사당 폭동 사건, 저는 트럼프 후보가 의사당 폭동 사건을 그렇게 일으키고 사람을 숨지게 하라고 하는 의도였다고는 믿어지지 않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그냥 가서 시위하고 바이든을 대통령으로 인준하라는 것을 거부하라는 그런 의도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도자가 그 정도까지만 말할 때도 지도자를 너무 흠모하고 존중하고 하는 사람들은 그 이상을 나간다는 거죠. 또 군중심리라는 것도 있고 외로운 늑대도 있으니까.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fight like a hell 그 소리를 듣고 진짜 가서 숨진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 명이 있죠. 그런 것처럼 그럼 체니를 향해서 기자들을 향해서 그러면 어떡하느냐. 그래서 농담으로만 농담이라도 할 것이 있고 안 할 것이 있다. 이런 말들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백악관을 떠나지 말았어야지 됐어. shouldn't.
이런 얘기를 오늘 여러 차례 했고요. 해리스 후보는 어제는 세러데이 나이트 라이브에 갔습니다. 요즘 한국에도 세러데이 나이트 라이브 있잖아요. 한국과 미국이 틀린 것은 한국도 그런가요? 제가 잘 못 봐서 그런가요? 이 후보들이 간다는 거죠. 트럼프 후보도 전에 갔었고 힐러리 클린턴 또 버락 오바마도 갔었고 이제 어제 세러데이 나이트 라이브에 누구죠? 이 나온 사람이 카멜라 해리스예요. 앞에 이제 한 8분 오프닝 딱 하기 전에 그 8분 정도의 세그먼트가 트럼프 후보가 지난번에 쓰레기 옷 청소미화원 옷 입고 뭐 이런 거 조금 나오고 발언 나오고 그리고는 이제 그 팀 월스도 살짝 나오고 하고 나서 카멜라 해리스와 똑같은 옷과 똑같은 목걸이를 한 코미디언이 나와서 서로 이제 얘기를 하는 그런 거예요. 마야 루돌프가 그렇게 카멜라 해리스처럼 해서 나왔는데 이제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카멜라 해리스가 이 코미디언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야에게 당신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내가 그 얘기를 꼭 해주고 싶어. 문을 열 수 있었기 때문이야. 그 얘기가 그 쓰레기차 거기서 트럼프 후보가 막 비틀거리면서 문을 제대로 못 열고 했었잖아요. 코미디니까 그렇게 한 것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세러데이 나이트 라이브 카멜라 해리스가 그 얘기를 먼저 들어보실까요? 분위기 그냥 미국의 세러데이 나이트 라이브를 잘 안 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테니까 한번 그냥 분위기만 봐주십시오. It's nice to see you, Kamala. It is nice to see you, Kamala. And I'm just here to remind you, you got this. Because you can do something your opponent cannot do. You can open doors. 그리고는 이제 한국과 똑같습니다. 한국이 똑같이 카피한 것 같아요. 이 프로그램을. 그래서 이제 유명한 연예인들이 나와서 뭐 세러데이 나이트 라이브 하잖아요. 그렇게 똑같이 카멜라 해리스 후보도 같이 뉴욕에서 우리가 생중계합니다. 세러데이 나이트 라이브 뭐 이렇게 된 거죠. 보시겠습니다. I'm going to vote for us. Great. Any chance you are registered in Pennsylvania? Nope, I am not. Well, it was worth a shot. And live from New York is Stephanie! 어제 원래는 미시건주로 가는 비행기에 탔어야지 되는데 그게 뭔가가 시간이 잘못돼서 연착이 돼서 뉴욕에 머물렀었다고 하고요. 그 트럼프 후보 측에서 이거 시간을 공정하게 배분해야지 되는데 공정하게 배분하지 않았다고 엄청 무슨 뭐 고소 같은 것 한다고 지금 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전해드리고요. 고소하면 트럼프 후보 CBS 100억 달러 손해배상 60미닛과 카멜라 해리스가 인터뷰를 했는데 그걸 너무 카멜라 해리스에게 좋게 편집을 해줬다 해서 지금 그렇게 됐고 이 케이스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미시건주 교회에서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아마 펜실베니아가 제일 중요한데 지금 펜실베니아를 오늘은 안 가는 것 같아요. 해리스 후보가 질 바이든 여사가 간다고 하고 남편이 더글라스 에모프가 간다고 하는 것 보니까 해리스 후보는 안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를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오늘부터 만약에 미국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광고 엄청나게 많이 보실 텐데 특히 공화당에서는 성전환에 관한 그 광고 무척 많이 보고 계시죠, 요즘에요. 왜 그럴까요? 그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광고를 하는 거죠. 그 트럼프나 공화당의 의견에 동의하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걸 겁니다. 이게 또 표로 연결되는 것과는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그건 뒤에 전해드리고요. 많은 한인분들께서도 한국분들도 마찬가지실 것 같아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특히 예를 들어 이런 광고를 하는데 광고가 가짜가 많습니다. 불법 체류자가 세금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는다. 여성 스포츠에 생물학적 남성이 참여한다. 이제 이런 것들은 뭐 어느 정도 법에 따라서 맞기도 하고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기도 하고 하는데 대부분이 이제 선동적이고 아주 증오하고 혐오하는 방식인데 진정한 가짜는 이런 거죠. 부모 허락 없이 학교에서 미성년자를 성전환 수술을 시켜준다. 여러분이 낸 세금으로. 완벽한 가짜입니다. 가능하겠어요? 상식적으로도 그게? 그리고 또 이번 주에 JD 벤스 후보가 가장 많이 얘기한 게 아이비리그에 입학하려고 성전환을 한다. 자세한 건 전해드리지도 않겠습니다. 어차피 가짜니까.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스포츠 분야에서
태어나길 남자로 태어났는데 뭐 성전환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성 정체성에 따라서 여자 스포츠팀에서 뛴다고? 이게 말이 돼? 이건 트럼프 후보뿐만이 아니라 많은 심지어 민주당에서도 그건 안 되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거든요. 얼마 전에 팍스에서 여성 유권자들만 나와서 타운홀 미팅을 했을 때 트럼프 후보가 여기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완벽하게 트럼프에 동조하는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 여성 유권자들이요. 그래서 해리스 후보는 웬만하면 지금 어떤 그 무슨 성전환 이런 것에 대해서 T자잖아요. 트랜스젠더. 그 T자를 언급을 안 하려고 피해갑니다. 대부분의 미국인들이요. 성전환자들이 직장에서 차별받는 거 그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혐오범죄 대상이 돼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정책이 너무 많이 나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성 정체성이 아니라 태어난 대로 스포츠팀에 속해야지 되지 민주당 33%를 포함해서 81%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5개 주에서는요. 학생이 태어난 대로 스포츠에 참여하도록 공립학교에서 이렇게 법으로 딱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슨 뭐 성전환 청소년에게 계속 약물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지지하는 사람은 뭐 19%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화당에서는 이게 굉장히 인기 있는 이슈다 하는 걸 알고 오늘도 열심히 민주당이 되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이제 광고를 하는 겁니다. 민주당이 낙태 이슈로 심지어 아이오와주와 같은 루비 색깔의 공화당 그런 주에서도 지금 여성 유권자들이 해리스 후보를 많이 지지하는 것처럼 공화당에서는 트럼프 후보를 이 이슈로 많은 사람이 지지해 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낙태는 실제적으로 투표 이슈가 되거든요. 아니, 정부가 왜 내 몸을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자유 왜 권한을 침해를 하지? 근데 성전환 이 이슈는 맞아 막 그때는 분노하지만 그 자체로 투표를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런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물론 지지 기반은 엄청 뭉치죠. 지금 지지 기반 싸움할 때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라도 외연 확장을 하는 게 문제죠. 근데 어쨌든 성전환에 대해서는 미국 사람들이 민주당의 정책이 조금 나갔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비율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알고 트럼프 후보 측에서 공화당에서 이렇게 공략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참에 하나 제가 어제 방송했었던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트럼프 후보가 그 선거 유세에서 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을 때 마이크를 막 탓하면서 했었던 그 동작이 오럴 섹스와 같았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방송을 하기 전에는 저도 방송할 땐 준비하느라고 또 바쁘기도 하고 작은 화면으로 보잖아요. 그리고 화면을 보기 전에 그 화면을 먼저 철저하게 보고 많은 뉴스들을 봤으면 어땠을지 모르는데 많은 뉴스들을 먼저 봤고 화면을 이제 나중에 봤습니다. 그리고 작은 화면으로 볼 때는 그 많은 뉴스들에서 공통적으로 지지하는 것들이 거의 제 눈에도 그렇게 보였었거든요. 예를 들면은 한번 제가 여기 해놨나요? 해놓은 것 같아요. 왜 그 트럼프 후보가 오럴 섹스 하는 것, 그 마이크로폰 그 불만과 관해서 그렇게 했는가?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있냐면 또 트럼프 후보가 도움이 필요하다. 이건 정말 판단이 잘못됐다. 어떻게 인 퍼블릭에서 오럴 섹스를 이런 보도도 있었고 그것보다 뭐 더한 보도도 엄청 많았거든요. 뭐 이런 보도들, 그랬는데 제가 방송을 다 유튜브에 올려놓자마자입니다. 금방 다시 한번 큰 화면으로 봤더니 트럼프 후보는 그럴 의도는 없었던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됐거든요. 마이크를 막 아래 위로 내리고 가까이 갔다 안 됐다. 내가 이게 뭐 허리도 불편하고 뭐 불편해지고 뭐 이게 너무 낮아서 이게 이렇게 했었던 것 같은데 행동 자체는 오럴 섹스를 하는 것처럼 보였고 그리고 그 반응들은 완전히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웃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어제 그렇게 보도를 하고 좀 찜찜했습니다. 굉장히. 그 부분은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저의 생각을 넘어서 트럼프 후보가 그걸 다 감안을 하고 했을 거야. 그리고 그게 한 번이 아니었잖아. 사람들 반응 다 그렇게 웃는 거 알고 이 사람 쇼의 전문가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긴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제가 조금 더 그 신중했었던 게 좋았겠다 하는 그런 반성은 뒤에 했습니다. 그 말씀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상하원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하원은 지금요, 민주당이
하원이 다수당이 될 확률이 지금 약간 위 정도로 봅니다. 그에 비해서 상원은 공화당이 상원이 다수당이 될 확률을 굉장히 많이로 봅니다. 그럼 지금의 상하원의 다수당 그 배열이 바뀐다는 게 되겠죠. 이 사이에서 하원에서는 지금 캘리포니아주의 45지구의 코리안 아메리칸 미셸 스틸, 본인은 선거 투표용지에도 아직도 안 쓰죠. 박, 라스트 네임 안 쓰고 주로 한인타운에서만 그 라스트 네임 박을 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냥 미셸 스틸이라고 합니다. 코리안 아메리칸 미셸 스틸 박을 얘기를 합니다. 미셸 스틸과 드렉 트란이라는 그쪽이 이제 웨스트민스터 비엔나미즈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인데 그 비엔나미즈 아메리칸 드렉 트란이 싸우는데 지금 보면 무난히 미셸 그 스틸박 현 의원이 이길 것 같습니다. 그리고 47지구가 중요한데 캘리포니아주 지금 주 상원 의원인 데이브 민주당입니다. 이분이 스캇 바우 공화당 후보와 싸우는데 여기는 이제 현직 의원이 다른 데로 가서 공석이 돼서 그런 건데 다른 데로 간다기보다 뭐 더 높은 곳으로 가려다 실패했죠. 데이브 민 후보가 연방 하원 의원으로 당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연방 하원 의원이 이번에는요, 코리안 아메리칸이 지금 4명이 아니라 또 4명이 되네요. 왜냐하면 그 가운데 1명은 연방 상원으로 앤디 김 뉴저지 3지구에서 가니까 여전히 4명의 연방 최초의 연방 상원 의원 1명이 추가가 되게 되는 거겠네요. 상원이 지금 이제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겠지만 뉴저지 3지구에서 앤디 김 의원이 당선될 확률은 거의 99%로 봅니다. 이 자리가 원래가 민주당 자리였고 밥 메넨데스 연방 상원 의원이 지금 뇌물수수 등으로 외국과 이런 것으로 해서 재판 중이니까 거의 99% 앤디 김 의원이 될 것으로 보고 앤디 김 의원은 민주당입니다. 그리고 공화당이 다수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말씀드리고요. 신중함과 도박 사이에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언제 신중함을 선택하고 도박을 선택한가? 항상 신중한 사람이 있고 항상 리스키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해서 그걸 선택하는 사람이 있죠. 이번에 선거를 보면은요. 해리스 후보는 신중함과 모호함을 선택했습니다. 미국뿐만이 아니라 세계에서 집권당이 인기가 엄청 없고 사람들은 무척 과격화되고 이민에 대해서는 반이민 정서가 유럽이나 미국이나 무척 높고 바이든 행정부의 지지율도 40%, 때로는 40% 아래, 성인의 30%도 안 되는 사람이 미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유권자들이 변화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특히 진보주의적인 어떤 정책에 회의감을 느끼는 어떤 정체성 이런 것에 대한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해리스 후보가 모호하게 선거 캠페인을 했죠. 물론 선거 캠페인에 들어온 지도 시간도 짧아서 디테일을 얘기하긴 너무 위험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싸우면 이긴다. 트럼프는 자기중심적이다. 나는 아니다. 페이지를 넘기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지고 나면 펜실베니아에서 그 인기 있는 조시 샤피로 펜실베니아 주지사를 선택하지 않은 게 큰 잘못이야. 이런 얘기 많이 할 겁니다. 그리고 펜실베니아를 지면. 근데 신중하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바탕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건 이제 그 선거 전문가들의 의견을 다 취합해서 그에 비해서 트럼프 후보는 도박을 했습니다. 선거 전문가들은 트럼프 후보에게 좀 스타일 죽이고 경제적인 문제로 가자. 사람들은 결국 경제로 투표를 한다 했는데 트럼프 후보가 처음에 조금 해봤어요. 경제에 대해서 해본 재미가 없는 거예요. 경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나중엔 이민으로 가져가면서 이민이 경제보다 더 중요해. 이민은 할 게 많잖아요. 누가 고양이를 먹어, 남의 집 거위도 먹어, 모도 잡아먹어. 그리고 오늘도 엄청나게 그런 가짜를 퍼뜨리던데 어디 무슨 감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다 왔다는 둥 이런 얘기를 하는데 샤킹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런 어떤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경제가 아니라 재미가 있어야지 돼. 젊은 사람들을 말이야. 그리고 백인이 아닌 비백인 유권자들도 이렇게 하고 흑인들에게도 너희 일자리도 누가 빼앗아가 이렇게 하고 하면서 트럼프 후보의 스타일로 모험을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도 마찬가지였죠. 돈도 주고 하면서 엄청나게 가짜를 X로
선거 유세장에서 퍼뜨리면서 트럼프를 도왔는데 이게 하나 위험이 뭐가 있냐면요. 그렇게 해서 막 유세장에서는 와 하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투표를 잘 안 한답니다. 그냥 빨리 달아오르고 하는 그런 젊은 남성도 그렇고 비백인 유권자도 마찬가지고 그게 이제 단점이다. 그래서 이제 살아갈 때 저는 양쪽이 다 있어야지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좀 내가 이거를 확 해야지 돼 할 때는 리스크도 택하고 그러나 대체적으로는 뭐 또 모호하기도 하고 신중하기도 하고 이게 다 같이 가야지 되는데 지금 해리스 후보와 트럼프 후보는 그냥 한쪽으로 이쪽은 하이 리스크 이쪽은 정말 모호함 이렇게 갔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면 이제 여러 가지 또 분석이 나오겠죠. 자, 이제는 오늘이 D-2고 내일이 D-1 화요일 한국 날짜로는 수요일이 미국 선거 당일입니다. 이상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도 선거 2024년 미국 대선 이 선거 이전에 마지막 주말에 방송했습니다. 내일 스튜디오에서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